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이란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참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 보류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역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과의 휴전 및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회담을 수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최후의 결전을 다짐하며 항전 의지를 밝혔지만 물밑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외교 라인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연준은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1월 FOMC 이후 4회 연속 동결이며 시장이 예상했던 경로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모였던 연말 기준 금리 전망은 3월 전망과 동일한 3.9%로 현재 기준금리에서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할 거란 전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금리 행보에 대한 내부의 이견은 더욱 커졌는데요. 연준 위원 19명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위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내 동결을 전망하는 위원은 지난 3월보다 3명 늘어난 7명이었습니다. 동결을 주장하는 인원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물가 상승과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새로운 경제 전망에서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지난 3월보다 0.3%포인트 낮은 1.4%로 하향 조정했으며 물가 지표인 근원 PCE 상승률 전망치도 당초 2.8%에서 3.1%로 높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관세가 올해 물가를 높이고 경제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몇 달 내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요. 현재 외부 기관과 연준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앞으로 몇 달간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명확해질 경우 금리 인하를 둘러싼 연준 내부의 논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그는 향후 경제 향방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그 후에야 정책 기조를 조정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2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에 부합된 결과이며 통화정책위원 9명 중 6명이 동결에 찬성했고 나머지 3명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영란은행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오늘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세계는 매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며 영국에서는 노동시장 약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징후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2회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발언을 했고 셉을 잘 살펴보게 되면 연준 위원들의 의견은 다소 매파적이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최종 공격을 승인을 했지만 이에 대한 공격을 실제로 개시하는 데에는 보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정말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일단 미국 시장 노예 해방의 날로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하지만 해외 선물 시장은 조기 폐장하더라도 열리는 만큼 오늘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을 제대로 짚어주신다. 우리의 맥대장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맥차트 개발자 맥대장입니다. 제가 항상 이게 그 매매를 얘기 드리지만 아마 타점이 이렇게 정할 수 있나 아마 좀 궁금하실 건데요. 오늘은 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쉽게끔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 끝까지 유지해 주세요. 네, 나오실 때마다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기술적으로 제대로 또 전망을 해주시는 우리의 맥대장 마스터님이신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미국 시장 특히 기술적으로 상단과 하단 우리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또 수익 낼 수 있는 타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대장 마스터님의 맥차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맥대장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을 하고 선물 시장 조기 폐장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요. 매수보다 현재 매도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이후부터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10시 49분경에는 21,650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14% 정도 하락 중인 21,69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준틴스데이로 휴장을 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산적한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차트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항상 나오실 때마다 나스닥 선물 상단하고 또 지지 라인을 굉장히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단과 하단 우리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차트를 보면 알 건데요. 제가 네. 이제 그 전에 먼저 오늘은 제가 차트의 이게 신호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차트 보는 방법부터 조금 어느 정도 살짝 맛보기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잠시 요거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그 매매를 하실 때 봐보게 되면 이 차트 잠깐 돌려주세요 좀. 네. 네, 차트를 이제 띄워주실 텐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네, 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보조지표 많이 사용하시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 CCI, MACD, 그다음에 RSI, 스토캐스팅, 심도를 놓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차트에 넣어놨을 때 보게 되면 매도와 매수가 불명하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다 보게 되면 차트 보기 상당히 번거롭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타점이 늦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보게 되면 좀 전에 봤던 대로 CCI는 과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MACD는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고 RSI는 중립, 스토캐스팅은 상승 중이고요. 심도는 과매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 보조 지표가 서로 다른 신호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 체계, 보조 지표를 제가 쉽게 보기 위해 가지고 신호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하단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하단에 오면 하살표하고 양봉의 온이 있고요. 상단에 오면 음봉의 온 하살표와 음봉의 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하단에서 양봉의 온과 양봉의 온과 하살표가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매수 우위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단에 보게 되면 매도 신호가 한 번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신호 나올 때까지 뭐 한다? 계속 매수 위로 간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 나오게 되면 뭡니까? 이때는 관망 모드, 중립이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급락이 나옵니다. 이때는 매수 신호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던 보조지표의 복잡한 체계를 이 신호로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일단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차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스닥 차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네. 나스닥 물어보셨으니까.
예, 지금 우리가 나스닥 지금 제가 잠깐만요. 이거 좀 켜서 제가 여러분 보기 편하게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예, 나스닥 오늘 진폭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진폭을. 네. 예, 현재 구간은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스닥이 지금까지 한 번도 뭐한다? 매도 신호가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항상 편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항상 이것만 들었는데 실상적으로 지금 현재 봐보게 되면 나스닥이 지금 우리 차트 보다시피 현 구간까지 뭐합니까? 매수. 화살표는 분할 매도 신호가 되는 것이고요. 이 양봉의 원이 강한 매수 신호거든요. 물론 음봉에는 강한 매도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현 구간까지는 단 한 번도 매도 신호가 나온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현재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그래서 현재 본다고 그러면 매도가 강세인 이유가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온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단에 일단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이게 저점 좋아져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반등이 이제는 제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항상 하루에 제가 일봉을 보고 진폭을 말씀드리는데 진폭을 그래서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이 라인에서 일단은 지지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이 라인 어디에서? 세력선에서. 세력선은 뭐다? 세력들의 평균 단가다. 그래서 세력선에 이탈하지 않는 주포들의 힘이 있는 거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겠죠. 뭐 때문에요? 매도 신호가 나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일단 보고 제가 조금 이따가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봤을 때 반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매도 사인이 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매도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매수로 바꿔야 하는 것인지 전략에 대해서 보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님의 의견을 듣기 전에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8개의 지표들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차트로 보여주셨을 때 매도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매도를 드신 걸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봉을 볼 때는 오늘 하루도 보지만 제가 내일도 볼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실온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1,660 라인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이고요. 당연히 현재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그죠? 좀 전에 제가 기술적 반등 구간을 했는데 지금 잠깐 사이에 이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5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1,650에서 이제 650 얘기를 했는데 650에서 현재 지금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보게 되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가 바뀐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적으로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일단은 방향이 매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 반등구간이 어디까지냐 이걸 우리가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240분봉에서는 뭘 본다? 중심선을 봐야 합니다. 중심선. 이게 빨간선이 중심선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여기가 상방 쪽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항상 해서 지지가 나와서 반등,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고요.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봐보게 되면은 구름대도 우문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보면은 중심선이 뭐다? 하향으로 꺾였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은 당연히 뭐 때문에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본다 하더라도 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요. 현 구간에서는 고점 라인 고점 라인에서 보면은 21,950, 40 정도, 950 정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봉상에 봤을 때 큰 틀에서 이미 이제는 추세가 무너졌고 240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뭐 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상승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 구간 오늘 매매를 한다면 21,660 라인 하고요. 21,940까지 이 안에서 진폭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보면요. 지금 현재 21,650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현재 지금 21,660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요? 21,500까지도 일단은 오늘까지는 눌림 올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진폭은 21,660에서 21,940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하단에서는 매수 일단 보시고요. 상단 올라오면 매도인데 우리가 오늘 하루만 아니고 내일까지도 보겠다. 다음 주까지 보겠다 한다고 그러면 매도가 우선이다 해서 제가 매도 우위로 해서 매도 포션을 드린 겁니다. 네, 맥 차트상 현재 분석을 해봤을 때 추세가 매도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술적으로 21,940에서 21,950포인트 선까지 반등을 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폭을 21,660에서 21,940 사이에서 나스닥 선물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만약 21,650포인트도 이탈을 하게 된다면 21,500포인트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나스닥 선물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 혹시 지금 당장 또 단타로 수익 날 수 있는 전략도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단타로 혹시 지금 접근해 볼 수 있는 타점도 있을까요? 드려야죠 또. 네. 네. 안 되면 소홀하시니까. 네. 지금 이게 우리가 현재 지금 매도 우위인데 현 구간에서는 21,660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오고 있죠. 이건 뭐라 했습니까? 제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요. 시장적으로 5분봉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봤을 때 중심선이 하방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추세선이 일단은 뭐합니까? 하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일단은 뭐한다? 매도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데 매도한다 그러면은 730 자리가 매도 타점이 되고요. 시장적으로 750 라인 돌파하게 되면은 손절까지 잡고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차트를 그려보면 이렇구나. 745 손절 잡고요. 745 손절 잡고 7302로 올라오면 매도가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현 구간에서는 물론 진폭은 남아 있지만 5분에서 그렇고요. 틱봉도 봐보게 되면 틱봉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볼변에 밀고 올라오는 형국이네요. 그래서 눌림이 올 수 있는 자리가 되긴 하지만 너무 이것은 크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일봉상에 진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반등이 나오신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오늘은 좀 주의하셔야겠다. 그래서 고점 오면 매도가 우선이나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는 뭐한다? 매수가 일단 우위하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매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730 위에서는 매도, 7452로 올라오면 손절 잡고 보시는 것이 단기 대응 전략으로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또 수익 날 수 있는 단타 전략도 주셨는데요. 21,730포인트 올라온다면 우리가 매도로 접근을 해서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고 하셨고 손절 라인은 21,745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타점과 함께 왜 이 타점을 제시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의 맥대장 마스터님이신데요. 맥대장 마스터님의 맥차트를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크루드오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오늘의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확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늘 크루드오일의 경우에는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10시 30분 이후부터 우상향하는 흐름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10시 49분경에는 75.09달러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현재 1.88% 정도 상승 중인 74.9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오일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렌베어 파워까지 총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맥차트의 그 중심선을 좀 참고하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중심선 위에 있으면 매수 맞나요? 제가 지금 언제부터 나왔을 때부터 오일은 계속 매수만 들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점 오면 매수, 네, 그죠? 그래서 네. 목표가도 많이 들었고요. 네, 77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었는데 네. 터치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시장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면 고점 사실은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동 리스크가 없다 한다면 제가 지금 오늘쯤이면 매도 사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동 리스크 때문에 이제 밀고 올라가는 형국이라 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제가 목표가를 지금 100달러 정도, 100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게 뭐냐면 중동 리스크 이 부분이 유지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기 종결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목표가는 이제는 좀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다시 잡아 드릴 건데요. 제가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안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잠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 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래가 보면은 CCI, MACD, RSI, 스토캐스팅, 그다음 신호 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신호체계가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보고 있지만 매번 볼 때마다 충돌이 생겨가지고 매수인지 매도인지 관망인지 상당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진입에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신호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 전체의 보조지표를 이 신호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실 때 어떻게 봅니까? 이 충돌, 해석 어려운 부분 낭비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신호만 본다, 신호만.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오일에서 이전에 우리가 중심선 여기 돌파가 나오기 전에 왔다 갔다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신호가 한번 나왔었죠. 음봉의 원이 매도 신호입니다. 강한 매도 신호. 양봉의 원은 강한 매수 신호예요. 그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이 이후에 한 번도 뭐 했다? 매도 신호가 나온 적이 없이 계속 매수만 유지하고 되겠다. 오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 기상선은 뭐다? 우리가 기술 분석의 최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동 이슈가 터지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여기에서는 뭐합니까?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기하선까지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1000틱, 2000틱도 보신 자리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매수 우위고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이 중심선 지지 그리고 이 단에서 구름대만 안 벗어나고 지지만 나온다 그러면 뭐 한다? 매수로 한다 얘기를 다시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여기까지 잡은 거였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단 한 번도 중심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급등이 나오면 눌림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중심선까지는 항상 눌림을 봐야 한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도 우리가 매수긴 하지만 우리가 길게 볼 때는 항상 조정과 눌림, 그다음에 급등과 눌림, 그다음에 하락과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다. 여러분들 큰일 난 거 아시죠? 제가 매수 사인을 들어도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오늘은 말고 내일 눌림 오면 하세요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한다 그러면 일단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지가 명확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선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가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볼벤 1과 2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 볼벤이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가 명확히 나온다 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지 여기 왔으니까 바로 매수네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에 왔을 때 240분봉에서 봐가지고 중심선이 어디 있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우리가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으로 넘어가서 제가 240분봉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매수 라인 들었으니까. 자, 이게 그 중선을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우상방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 구간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빠졌다 하더라도 얘가 다시 저항점을 안 잡히고 돌파가 나오면 다시 매수로 가는 부분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탈했다가도 다시 올리고 하면서 이 라인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죠. 이 라인에서는. 그래서 내일 아니면 오늘 혹시 눌림이 나온다 한다면 어디예요? 여기에 중심 자리. 여기서는 72.98, 73달러가 되겠네요. 제가 지난주에서 같은 경우는 63달러에서는 저점이니까 매수하셔라 그랬는데 벌써 100달러가 오른 73달러에서 이제 또 매수 사인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스윙으로 간다 하는 부분은 뭐냐면 길게 제 100달러까지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스윙할 거야 하신 분들은 일봉상에서 어디에요? 이 자리 중심선과 세력선 자리에 오지 않으면 스윙 자리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없기도 하지만 그렇게 마이너스까지 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는 240분에서 중심선을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하셔가지고요. 재돌파 나오고 지지 나올 때 들어가고 수익이 나면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일봉상에서 중심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라인에 오면 지지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길게 봐도 이상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 현재 매수 우위 구간이지만 73달러 정도까지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네. 73달러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타점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현재 권에서 단타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보통 60분봉을 보고요. 그다음에 5분봉과 틱봉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5분봉에서 우리가 보거나 틱봉에서 본다고 그러면 매수 타점을 잡으려고 그러면 지금도 늦었네요. 그죠?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우리 지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이 추세선 중심선과 추세선이 이제 뭉쳐 있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타점이 왔었는데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고요. 이 라인 좀 전에는 74.54달러였고요. 현 구간에 산다고 그런다면 이제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74.70달러. 지금 살짝 조정 올 거예요. 볼벤 현재 지금 밀고 가고 있지만 눌리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70 라인에서 매수를 하고요. 손절가는 중심선 이탈하는 얼마입니까? 74.64달러. 74.64달러 손절가 제시해 드립니다. 굉장히 짧게 타이트하게 주셨네요. 네. 74.70이 매수 타이트인 거고 매수 네. 타점인 거고 74.64가 손절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또 여기 뭡니까 양운의 원이 또 두 개가 동시에 떠버리네요. 바로 갈 것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네네. 그래서 조금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매매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눌림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눌림이 안 온다 했을 때 같은 경우는 굳이 추격 매수할 이유 없이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매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고요. 현 구간에서는 볼벤 같은 경우도 하단에서 좀 올라오는 볼벤이기 때문에 매수위가 유력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볼벤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볼벤이 우리가 하방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볼벤이 우상목으로 올라오는 중이잖아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매수가 유효하지만 현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한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저항대 뭐가 났습니까? 이제 지금 쌍봉이에요. 쌍봉. 240대 봉에서는 볼벤 쌍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돌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눌림이 나올 자리가 또 됩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매도하기가 난해하다.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눌렸을 때 됩니다. 매수. 네, 눌렸을 때 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현재 매수가 유리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73달러 선에서 매수하는 게 유리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단타로 접근해서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은 74.70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계속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인데요.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예상보다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현재 금 선물의 경우에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금 10시 30분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0.85% 정도 하락 중인 3,37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선물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5개의 지표들 RSI와 그리고 CCI, ROC, 브랜베어 파워 그리고 MACD까지 총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마스터님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매수일까요? 항시 하는 얘기지만 지표하고 저하고 항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제가 신호를 드리는데 간단히 제 얘기를 할게요. 간단히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부분이 제가 이게 뭡니까? 현재 구간이 양봉의 엄만 나오고 있다. 뭐다? 매수 우위다. 그리고 우리가 구름대가 양운 뭡니까? 매수 우위죠. 그리고 볼벤 하단이 뭡니까? 우상방 매수죠. 그리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뭡니까? 정배열 매수지요. 모든 게 다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보유지표들이 매도 사인이 나오냐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표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맹신을 하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 지표도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매의 마음이 다 다른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합니까? 중심선에서 일단 현재 보면 안 깨고 올라오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살짝 이탈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수 우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가 지표 얘기한 것처럼 매도라 그런다 한다면 현 구간에서 이탈하고 난 다음에요. 저항대가 나와가지고 아래에서 놀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름대까지 와가지고 너 지시가 나올 거니 말 거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현 구간에서 강하게 좀 올라온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 쌍봉이 나오진 않았다. 제가 길게 봤을 때는 이제 매도 자리를 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 세력들은 지금 현재 매도를 해가지고 날리고 싶지 않다. 이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 위로 보는 것이 맞다. 예, 그럼 바로 살펴볼까요 한번? 왜 그러는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예, 예. 제가 240분봉 들어가가지고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예, 240분봉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일봉상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추세가. 잠깐 일봉상에서 가격 좀 보겠습니다. 이제 가격 체크를 안 했네요. 해드려야지 알 거니까. 네. 매수 예, 우위인데 3,370달러가 지지 나와야 합니다. 아, 이 부분이 지지 나오고 이게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다음 주도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탈하고 한다면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는 240분에서 봐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3,370달러. 예, 240분봉을 보게 되면 일단은 추세는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봐서는 우리는 매도가 맞습니다. 현 구간에서 뭐 때문에요? 중심선이 우상봉으로 가고 있다가 현 구간에서는 뭡니까? 저항대를 받고 있는 거죠. 하방으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볼벤 하단 자리와 볼벤 2 지지를 받고 있고요. 현재 지금 투까지 밀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혹시 매수한다면 매수를 했으니까 3362 라인까지는 또 밀 수가 있겠네요. 보시게 되면 이 라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봉상 봤을 때는 33707 진짜 나야 되는 거고요. 예, 분봉에서 같은 경우는 3362 이 라인에서 좀 전에 봐보면 이탈했다가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중심선 이탈하고 이에 3362에서 아래코 달고 올라온 게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다? 240분봉에서 볼벤 2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으니 다음 지지는 3370 이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고 끝나야지만이 내일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눌릴 때는 3362가 아니고 3371 자리, 70 자리 이 라인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추세가 어렵지 않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3362 전저점이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 전략도 일단은 갖고 계시면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일봉상에서 밀릴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수 아직 우위지만 이탈한다 그러면 지지면 매수 우위지만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는 급락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목표가를 드린다 한다면 3370에서 매수 잡고 난 다음에요. 어디까지요? 중심선 세력선까지 3397까지 그죠? 3,400달러까지는 우리가 매수 우위로 볼 수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단타 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3370 와야 될 것 같은데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도 우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볼벤이 쌍봉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밀고 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 구간에서는 조금은 어렵게 보이고요. 3370 자리 오면 71 자리 오면 그때 매수 전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잊지 마시고요. 네, 금 선물에 대한 전략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3,370달러 선이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시면서 3,370달러가 지지가 잘 된다면 내일도 우상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따라서 3,370달러 선에서 매수로 접근을 해서 수익 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3,370달러가 잘 지지가 된다면 3,4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절가는 3,362달러 선을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맥대장 마스터님은 맥차트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할지 그 타점을 바로바로 주시는데요. 이렇게 맥차트에 대해서 또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해의 폭을 정말 넓혀주시는 우리 맥대장 마스터님이신데요. 맥대장 마스터님의 맥차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맥차트의 경우에는 매수인지 매도인지 바로 신호 체계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맥차트를 내 차트로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맥차트상 기술적인 지지 구간이 나왔지만 반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니 상단은 21,660포인트, 하단은 21,940포인트로 잡고 매도로 진입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가 없었다면 현 가격대가 최상단이었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100에서 110달러까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셨고요. 다만 급등이 나온다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중심선까지 눌림을 줄 수 있으니 240분 봉상 중심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매매하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구름대가 양운이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 우상향 중이며 기준선과 전환선이 정배열을 이루는 데다 아직 쌍봉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오늘은 매수 사인을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